오늘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교류, 그리고 협력, 갈등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교류, 협력, 갈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교류에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해 보았어요. 경제, 관광,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대표적으로 황사 문제와 나로호와 관련된 기술 개발 협력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갈등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류입니다. 교류 중에서 첫 번째로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중국에서 우리는 옷이나 신발 같은 거를 메이드 인 차이나로 수입하죠.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전자기기, 닌텐도 이런 거나 그릇 같은 걸 또 많이 수입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에서는 게가 유명하죠. 우리나라에 선생님이 막 영덕 가가지고 게 먹으려고 하면 국산 게는 철 따라서 잘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러시아 게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경제적으로 수입과 수출을 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나라들과 수입 수출을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물건들을 수출하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는 관광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교류 중에서도 관광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수와 비율을 살펴볼 건데, 자, 여기 출처를 잘 적어놓은 게 보이죠? 한국관광공사에서 2015년에 낸 통계예요. 전체 관광객 중에서 중국과 일본인이 무려 절반을 넘게 차지하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여기도 보니까 파란색이 일본인, 빨간색이 중국인인데 중국인이 무려 한 일본인보다 3배는 더 오는 것 같아요. 맞죠?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 수가 늘고 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러시아 사람들도 쇼핑과 오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한 70%,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러시아는 너무 추운데 우리나라는 적당히 춥기 때문에 스키를 타러 오는 사람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한국관광공사의 2015년 통계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물론 우리나라도 많이 갈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교류 중에서도 교육인데요. 교육은 당연히 유학이겠죠. 유학. 해외로 공부하러 가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공부를 하러 오는데요. 교육부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에 중국인 유학생이 절반을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4년 자료네요. 그쵸? 이 줄어드는 이유는 선생님 생각에는 중국 유학생이 줄어드는 것에서만 비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이 줄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국에 유학을 가는 경우도 많아요. 2014년도 통계에 보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17.7%, 중국에 유학 가 있는 학생 중에 무려 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거, 관광하는 거, 교육하는 문제로 어떻게 이웃 나라들과 교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협력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사 문제를 우리가 같이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몽골과 중국 경계에 있는 건조지대부터 바람을 타고 슝슝 오는 누런 먼지죠. 이 먼지가 발생하는 기간에는 평상시에 3배를 선생님이 먼지를 마시게 되고요. 한 사람이. 중금속 성분도 많아진대요. 눈이 약한 사람 특히 주의하라고 하네요. 이 피해가 중국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 그 다음이 일본이고 해마다 다른 나라들도 피해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딱 기사문 형식이죠.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긴 한데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 이 황사가 어디서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함께 연구하고 협력을 통해서 헤쳐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중국 사막에서 생겨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오고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이런 황사의 발원지와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런 중국의 황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중국이 더 이상 사막이 넓어지지 않게, 또 공장에서 중금속 성분이 섞인 연기를 하늘로 내뿜는 문제를 해치우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한 한국인은요, 황사 발원지에 녹색 장성을 만들었어요. 녹색 장성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나무를 심는 거죠. 중국 내인멍구 고원 주변의 사막에서 절반 이상 황사가 날아오는데 거기 나무 한 그루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이 자랑스럽죠? 한국인들이 나무들을 잘 키우고 이제 거기 나무를 심어 주었다는 이런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주 기술 개발 협력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나로를 개발할 때 기술적으로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러시아가 더 우세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윗부분과 2단까지 설계를 하고 1단을 러시아가 설계하고 제작하는 그런 협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을 할 때 독자적으로 한국형 발사체, 한국만의 이런 약간 특이한 점을 가진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갈등인가요? 먼저 일본과의 갈등을 살펴볼게요. 야스쿠니 신사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사실 신사란 조상의 위패, 뭐라 그러죠? 이름이 적혀 있는 나무패 같은 걸 두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신사예요. 근데 그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들의 이름이 적힌 책을 놓고 사람들이 참배를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는 걸 반성하지 않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 계속 우리나라도 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해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죠. 이뿐 아니라 독도나 위안부 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중국과는 어떤 갈등이 있나요? 중국은 고구려의 역사를 현재 중국의 역사라고 약간 주장해요. 하지만 아니죠. 고려는 고구려의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예요. 그쵸? 물론 지금 고구려 땅의 일부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역사 자체는 우리 한국의 역사죠. 맞죠?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요. 또한 황해에서 중국 어선이 꽃게를 비롯한 각종 해산물들을 막 가지고 가요. 몰래. 이게 바로 불법 조업이라고 하는데요. 불법으로 어업을 하는 이런 중국 어선들 때문에 우리 해경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죠. 우리 영해를 마음대로 침범하기 때문이에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어도라는 섬에 대해서, 이어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암초섬이에요. 그래서 이게 암초가 바다 표면에서 거의 밑으로 잠겨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심할 때만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중국은 국제법에 어긋나게 이지지, 배타적 경계 수역을 정해서 중국의 영역에 속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국제법에 따라서 암초의 경우에는 가까운 섬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영역이 맞다고 합니다. 여기 이어도가 있는데 중국이랑 대한민국, 일본 중에서 마라도, 제주도랑 제일 가깝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교류, 협력,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